대전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아직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로써 메르스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확진자는 162명이고 격리자는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메르스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충남대병원은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1번 환자 69살 A씨가 어제 오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혈압과 결핵 진단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메르스로 인한 전국 21번째 사망자입니다. 현재 확진자는 162명으로 어제 하루에만 8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모두 병원 내 감염자인데 이 중 2명은 강동 경희대병원 레지던트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사 등 의료진입니다. 조사 결과 방사선사는 메르스 환자 4명을 촬영하면서 일부 감염자의 기침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르스 격리자는 6,508명입니다. 퇴원자는 19명, 격리 해제자는 3,951명입니다. 격리자와 해제자를 더해보면 지난달 20일 첫 발병 이후 현재까지 메르스를 경험한 인원은 10,000명이 넘어선 것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아이나 노인, 장애인을 돌보지 못하는 병원 격리자들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식사와 집안일,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고 집중관리병원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메르스 사태를 잦아들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산발적인 환자 발생에 대응하며 3차 유행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이던 성남의 7살 초등학생이 6차례 검사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아버지가 메르스에 감염되면서 격리 관찰을 받아온 7살 초등학생이 6차 유전자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은 앞서 연이은 5차례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엇갈리거나 판정 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버지를 따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문했고 그 뒤로 아버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학생은 현재 발열 등의 증상 없이 양호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당분간 격리 상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남 아산 충무병원의 간호사가 어제 메르스 2차 양성 반응을 보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아산시 메르스 대책본부에 따르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 치료를 받던 아산 충무병원 간호사 A씨가 2차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는 지난 11일 메르스 확정 판정을 받은 119번째 확진자 이모 경찰관이 입원했던 아산 충무병원 7층 병동 야간 근무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메르스로 숨진 76번 환자가 의사와 구급대원 등을 잇따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환자도 슈퍼 전파자인 14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환자였습니다만 또 다른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70대 여성인 76번 환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때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퇴원했다 지난 5일 엉덩이뼈가 골절돼 사설 구급차를 불렀고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을 거쳐 서울 건국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미 메르스에 감염된 사람이 곳곳을 돌아다닌 셈인데 7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사람은 현재까지만 4명.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 의사와 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동승한 구급요원까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국대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도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76번 환자가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메르스를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 여기에 방역당국의 부실 대처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76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했지만 제대로 연락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병원을 옮겨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 환자가 두 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사람이 400명에 가깝다는 겁니다. 76번 환자를 통한 전파가 병원 내 감염에 한정된다지만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를 거두기 힘든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메르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퍼지다 보니 간병인의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일을 그만두는 사람이 늘면서 간병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환자와 간병인, 병원 모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텅 빈 간병인 사무실. 여느 때처럼 간병인을 찾는 전화는 여전한데 막상 전화에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메르스 발병하고 나서는 대학병원에서 오더가 와도 이제는 너무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실 만한 분이 없습니다. 사실 하루에 이분들이 받는 게 7만 원, 8만 원인데 그거 받자고 목숨을 담보로 일할 수는 없죠. 메르스 초기에는 폐질환자나 대학병원 입원자 간병만 거부했는데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예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간병인들이 병원 파견을 꺼리기 시작하면서 환자도 병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 보호자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당황한 건 좀 생겼어요. 왜냐면 무릎 관절 수술은 못 움직이시니까 수술 후에 좀 걱정은 됐었는데 사태가 좀 심각하구나 싶은 생각. 병원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간병인이 늘면서 의료진이 무리를 해가며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일 기준으로 메르스에 걸린 간병인은 모두 7명.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간병인 공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지난달 20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방역 당국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이달 말까지 사태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일본 환자가 격리된 후 한 달 가까이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방역 당국은 되도록 빨리 매듭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집중관리기관에서의 산발적 발생을 끝으로 좀 모든 것이 잦아들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1차적인 목표이자 노력의 방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자 수가 급증한 1, 2차 유행을 거울 삼아 3차 유행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게 관건. 신규 확진자가 좀 줄고 있는 트렌드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삼성서울에서의 추가적인 클러스터, 또 다른 집중 의료기관에서의 집단적인 더 발생, 산발적인 것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서 방역 당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모든 외래 입원 환자의 정보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또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에 제공해 진료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